안녕하세요, 호황 씨. 저는 홍하초등학교 교장 투입니다. 학교에서 곧 있을 행사에 대해 상의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투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호황은 약간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특별한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호황 씨 가족의 이야기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호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에 그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사회와 마주한 적이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아이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 선생님. 하지만 제가 참여할 만큼 자신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황은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호황 씨,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간담회는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특별한 가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저 편하게 느끼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무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투 선생님은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 선생님,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호황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호황은 투 선생님의 제안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비밀로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호황은 두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린치, 콘, 오늘 너희 학교에서 아빠를 학부모 간담회에 초대했어.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더구나. 호황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빠, 가실 거예요? 리니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까봐 조금 걱정이 돼. 하지만 아빠, 宽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호황은 宽을 바라보았고 따뜻한 감정이 가슴속에 퍼졌습니다. 아들의 말은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니? 호황이 물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변에 바람에 날린 양철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양철 조각과 낡은 나무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저 서서 바라보기만 했고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 노인 또 쓰레기 줍고 있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호아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서 지붕 조각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은 못을 꼭 쥐었고 늙고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루, 이틀, 그는 몸이 쇠약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일했습니다. 마침내 며칠간의 고생 끝에 그는 지붕을 임시로 수리했습니다. 전처럼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처마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기묘한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아 씨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한 번도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호아 씨는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결국 호아한 마을의 좁은 골목길에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삶의 불꽃 신문사에서 일하는 젊은 기자 중이 고향에 있는 친척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호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가난하지만 누구에게도 구걸한 적이 없고 지난번 큰 폭풍 후에 스스로 집을 수리했어. 한 이웃이 감탄과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을 가진 중은 이 늙은 참전 용사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과 녹음기를 들고 호아 씨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쭝이 도착했을 때 호아 씨는 처마에 앉아 낡은 군모를 손에 든 채 먼 기억 속으로 빠져든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쭝은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향 땅 한 뼘 한 뼘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죽을 뻔했던 순간들, 동료를 잃은 아픔, 그리고 평화가 찾아온 후 그가 가져온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저의 공적은 오래전에 잊혔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며 얼마 남지 않은 존엄성을 지키려는 가난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온 후 그는 즉시 호아 씨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인한 늙은 군인의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낡은 군모를 쓴 늙은 군인, 희생한 사람들을 누가 기억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는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 며칠 만에 기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널리 퍼져 수천 건의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독자들은 죽음에 맞설 용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망각에 맞서야 하는 조용한 참전 용사 호아 씨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호아한 마을에서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관심하거나 멸시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호아 씨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에게 쌀 한 자루, 따뜻한 옷 한 벌과 같은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호아 씨는 받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러한 행동들은 그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쭝은 호아 씨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호아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온 나라가 할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호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한 일, 자신이 겪은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평생을 살아온 방식처럼 겸손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응우엔 반 호아 씨에 대한 기사는 모든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한 참전 용사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사회에서 거의 잊혀진 조용히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호아한 마을에서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호아 씨를 쓰레기 줍는 노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이제 기사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영웅적인 군인이었다는 것을 몰랐어.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다른 이웃이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가 정말 존경스럽다는 것을 알겠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자선단체와 낯선 사람들도 그를 만나기 위해 이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식량, 옷, 심지어 현금과 같은 선물을 가져와 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호아 씨는 도와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지만 여전히 필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쌀 조금이나 새 옷 몇 벌과 같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사는데 익숙해서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기사보다 더 멀리 퍼져나가 호아 씨를 강인한 군인일 뿐만 아니라 자존심과 고결함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호아 씨에 대한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이야기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다른 사람은 호아 씨는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존엄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선생님입니다. 온라인 모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호아 씨는 집을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금액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을 더욱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아 씨에게 공책을 선물 받았던 소년, 남은 또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은 호아 할아버지였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소년의 말은 단순했지만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편 삶의 불꽃 신문사에서는 호아 씨에 대한 기사가 올해의 가장 인간적인 기사 목록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 중은 호아 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호아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호아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같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희생한 군인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호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깊은 주름이 새겨진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삶의 먼지 아래 묻혀있던 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평화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작지만 감동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호아 씨의 이야기의 파급력은 소셜미디어나 자선 방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한 참전 용사 단체는 그에게 표창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가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희생과 자존심의 가치에 대한 소중한 일깨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날, 그는 집 처마에 앉아 낡고 달아빠진 군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아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아 씨는 낡은 의자를 수리하기 위해 작은 망치를 들고 처마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 뒤로 희미해져가는 햇빛이 그를 쓸쓸한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한 자선 단체에서 그에게 선물한 낡은 전화기였습니다. 이 전화기는 거의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 눌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에 그는 똑바로 앉아야 했습니다. 네, 빈선성 정부 청사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응우엔 반호아 씨 되십니까? 호아 씨는 잠시 망설였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정중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읽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할아버지와 전쟁 중 할아버지의 공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정부는 할아버지를 남장 안비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전쟁 영웅 표창식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호아 씨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리인은 미소를 지었고 전화기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통화는 끝났지만 그 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아 씨는 처마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하늘이 회색으로 변해가는 들판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동과 고민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낡은 군모를 꺼내 달아빠진 솔길을 쓰다듬었습니다. 전쟁터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고 마치 느린 영화처럼 되감겼습니다. 그는 쓰러져간 동료들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영예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저 멀리서 자랑스러워할까요? 그는 마을 주변에 바람에 날린 양철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양철 조각과 낡은 나무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저 서서 바라보기만 했고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 노인 또 쓰레기 줍고 있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호아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서 지붕 조각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은 못을 꼭 쥐었고 늙고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루, 이틀, 그는 몸이 쇠약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일했습니다. 마침내 며칠간의 고생 끝에 그는 지붕을 임시로 수리했습니다. 전처럼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처마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기묘한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아 씨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한 번도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호아 씨는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결국 호아한 마을의 좁은 골목길에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삶의 불꽃 신문사에서 일하는 젊은 기자 중이 고향에 있는 친척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호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가난하지만 누구에게도 구걸한 적이 없고 지난번 큰 폭풍 후에 스스로 집을 수리했어. 한 이웃이 감탄과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을 가진 중은 이 늙은 참전 용사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과 녹음기를 들고 호아 씨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쭝이 도착했을 때 호아 씨는 처마에 앉아 낡은 군모를 손에 든 채 먼 기억 속으로 빠져든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쭝은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향 땅 한 뼘 한 뼘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죽을 뻔했던 순간들, 동료를 잃은 아픔, 그리고 평화가 찾아온 후 그가 가져온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저의 공적은 오래전에 잊혔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며 얼마 남지 않은 존엄성을 지키려는 가난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온 후 그는 즉시 호아 씨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인한 늙은 군인의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낡은 군모를 쓴 늙은 군인, 희생한 사람들을 누가 기억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는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 며칠 만에 기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널리 퍼져 수천 건의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독자들은 죽음에 맞설 용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망각에 맞서야 하는 조용한 참전 용사 호아 씨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호아한 마을에서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관심하거나 멸시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호아 씨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에게 쌀 한 자루, 따뜻한 옷 한 벌과 같은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호아 씨는 받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러한 행동들은 그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쭝은 호아 씨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호아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온 나라가 할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호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한 일, 자신이 겪은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평생을 살아온 방식처럼 겸손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응우엔 반 호아 씨에 대한 기사는 모든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한 참전 용사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사회에서 거의 잊혀진 조용히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호아한 마을에서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호아 씨를 쓰레기 줍는 노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이제 기사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영웅적인 군인이었다는 것을 몰랐어.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다른 이웃이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가 정말 존경스럽다는 것을 알겠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자선단체와 낯선 사람들도 그를 만나기 위해 이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식량, 옷, 심지어 현금과 같은 선물을 가져와 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호아 씨는 도와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지만 여전히 필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쌀 조금이나 새 옷 몇 벌과 같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사는데 익숙해서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기사보다 더 멀리 퍼져나가 호아 씨를 강인한 군인일 뿐만 아니라 자존심과 고결함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호아 씨에 대한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이야기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다른 사람은 호아 씨는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존엄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선생님입니다. 온라인 모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호아 씨는 집을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금액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을 더욱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아 씨에게 공책을 선물 받았던 소년, 남은 또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은 호아 할아버지였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소년의 말은 단순했지만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편 삶의 불꽃 신문사에서는 호아 씨에 대한 기사가 올해의 가장 인간적인 기사 목록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 중은 호아 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호아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호아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같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희생한 군인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호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깊은 주름이 새겨진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삶의 먼지 아래 묻혀있던 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평화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작지만 감동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호아 씨의 이야기의 파급력은 소셜미디어나 자선 방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한 참전 용사 단체는 그에게 표창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가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희생과 자존심의 가치에 대한 소중한 일깨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날, 그는 집 처마에 앉아 낡고 달아빠진 군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아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아 씨는 낡은 의자를 수리하기 위해 작은 망치를 들고 처마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 뒤로 희미해져가는 햇빛이 그를 쓸쓸한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한 자선 단체에서 그에게 선물한 낡은 전화기였습니다. 이 전화기는 거의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 눌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에 그는 똑바로 앉아야 했습니다. 네, 빈선성 정부 청사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응우엔 반호아 씨 되십니까? 호아 씨는 잠시 망설였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정중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읽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할아버지와 전쟁 중 할아버지의 공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정부는 할아버지를 남장 안비엣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전쟁 영웅 표창식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호아 씨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리인은 미소를 지었고 전화기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통화는 끝났지만 그 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아 씨는 처마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하늘이 회색으로 변해가는 들판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동과 고민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낡은 군모를 꺼내 달아빠진 솔길을 쓰다듬었습니다. 전쟁터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고 마치 느린 영화처럼 되감겼습니다. 그는 쓰러져간 동료들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영예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저 멀리서 자랑스러워할까요? 호아 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이 이전에 받았던 국제단체의 명예상이 새겨진 메달이 있었습니다. 호아 씨는 메달을 바라본 다음 남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붉어졌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자랑스럽다. 남은 미소를 지었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영웅이고 저는 당신이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당 전체가 일어섰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는 호아 씨뿐만 아니라 남, 인간의 친절, 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았던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은 낡은 군모를 꼭 쥔 채 무대 중앙에 서 있는 호아 씨에게 쏠렸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그의 앞으로 가져다 대고 몇 마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아 씨는 심호흡을 했고 그의 눈은 자신을 바라보는 수천 명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곳에 서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공간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군인일 뿐입니다. 저는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아무도 저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저는 제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희생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감동적인 눈빛으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호아 씨는 관중석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세월을 통해 쌓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처럼 무대에 오를 기회가 없었던 쓰러져간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는데 이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당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이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호아 씨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또한 젊은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앞서간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에 합당하도록 가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힘이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남은 격려하듯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호아 씨는 남을 향해 고개를 돌려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네가
내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해낸 세대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고맙다. 그는 손에 든 낡은 군모를 내려다 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인생에는 이 모자와 추억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 사람의 가치가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번에는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산 삶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식이 끝나자 호아 씨는 강당을 나섰습니다. 그날 남장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그의 메시지를 곳곳에 전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호아 씨의 이야기는 친절과 희생이 시들지 않는 영원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감동을 느끼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파하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방법입니다.